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팔순의 노부가 사라지고 집안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고 말하는 형제들. 아버지가 흔적도 없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몇 년부터 집을 이제 내놓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 집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뭐 살 사람 좀 소개 좀 해봐라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등기부 등본을 떼본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떼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여기 보시면은 설정이 갑자기 돼 있는 거예요. 3월 11일, 4월 24일 예, 두 번이네요. 예. 사채를 썼더라고요. 지난 3월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대부 업체에서 4천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기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미양이라는 사람에게 또다시 4천만 원 가량의 빚을 진 아버지. 놀란 아들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누구야? 셋째인데요. 아니 뭐 아버지 집 팔아달라 그래가지고 누가 산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뭐 저당이 뭐 5천만 원이 넘게 잡혀 있어요? 있어. 네. 아니 아버지 노후를 생각해가지고 왜 이렇게 저걸 하셔요? 왜 갑자기? 그러면 내가 할때 누가 막 할 때 있어? 아버진 집을 담보로 빚을 낸 사실을 묻는 아들에게 자신이 결정한 일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는 아버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에게 돌아가며 발신번호를 숨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여보세요? 너 어디야? 예. 맞아요. 아버지 여보세요? 생겼네. 이 전화가 똑같아요. 끊어지는 게. 여기 녹음된 거 들어보시면 20초 되면 자동으로 끊기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주는 듯 20초가량이 지나면 어김없이 끊어버린다는 의문의 전화. 자식들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잡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녁쯤 돼가지고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를 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납치나 감금, 반감금 돼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실종 신고를 냈어요. 아버님 소재 확인돼가지고 근데 아버님 자체가 뭐 연락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고. 우리는 가가지고 확인했고 성인이고 아무런 문제 없고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거기서 종결을 해버렸고. 실종이 아니랍니다. 경찰이 아버지를 직접 만나 건강이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버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아들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성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나 그런 걸 알려드릴 수는 없거든요. 자식들. 그럼요. 자식들의 걱정처럼 아버진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박 씨는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와 3년 전 별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완전 빈집 같은 건데. 최근까지 함께 지내던 장남도 올 초 독립을 했습니다. 여기 완전 답이었고. 이후 낡은 집을 지키던 아버지. 가족들은 모두 떠나고 집안에는 팔순의 아버지와 건너방에 새들어 살던 세입자뿐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인가 그 여자분이 소개받아갖고 병원 와서 들어왔길래 지난해 10월 60대 여인 도 씨가 혼자 건너방에 새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실종될 무렵 도 씨 역시 모습을 감췄습니다. 단순한 우연은 절대 아니라고 자식들은 말합니다. 채권 최고액 3,750만 원. 예, 그다음에 또 채무자가 아버님이고. 네, 또 돼 있고. 아버지에게 받을 채무가 있다며 아버지의 집에 4천만 원 가량의 근저당을 설정한 도미양이라는 인물. 그녀가 바로 세입자 도 씨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처음부터 여기 방을 얻을 때 저희 어머님이 좀 없잖아요. 따로 나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계획적으로 노리고 들어온 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술취용 음식 같은 거 사다가 챙겨드리고 옷 같은 것도 사드리고 그러니까. 원래 뭐 딸이라든지 며느리들이 좀 할 만한. 그렇죠. 예. 처음에 그러고 저는 의심은 안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보니까 좀 행동 거지가 이상한 거예요. 자식들은 도 씨가 아무래도 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챈 이른바 꽃뱀인 것 같답니다. 아버지는 정말 꽃뱀에게 꿰어
집을 나간 걸까요? 우리 도씨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런데 네, 내가 무슨 침해자는 아니고 범죄자는 아닌데 제 건이 뭐 제가 지금 문제가 커요? 제가 할아버지를 죽였어요. 감금을 시켰어요. 경찰서 알아보셨다며요. 뭐 확인이 됐잖아요. 몰라요, 나는. 나하고 관련시키지 말고. 지난 3월 아버지 박 씨가 대출을 받은 대부 업체는 강원도 집에서 무려 100km나 떨어진 경기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 네. 근데 왜 싣고 대부업체 관계자는 아버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지? 그 여자분이 듣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때 어떤 아줌마랑 같이 여자랑 네, 조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머리도 장관 머리에 뺏겨 맞아. 네, 좀 알고. 네. 여기는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죠. 대출 업체에 방문하기 전 미리 문의 전화를 하고 아버지 박 씨의 대출을 주도적으로 돕던 여자 도씨였습니다. 우린 수소문 끝에 그녀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뺏상 말리고 그냥 해가지고 좀 그래서 하겠습니다. 뭐 돈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감하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주지 않아 여기는 아무 법이 없어. 도씨는 맞아요? 그리고 뭐 이름을 이렇게 잘 받는 거야. 무슨 이유에선가 여러 개의 가명을 썼다는 도씨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진작 의심하지 못했을까? 첫째 아들 철영 씨는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그 순간을 놓친 게 몹시 후회됩니다. 아버지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끊으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옆에서 그 아버지는 갑자기 들은 거야. 그 이상하잖아 순간적으로. 이게 뭐야? 올 초 도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 아버지와 도씨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는 철영 씨. 커피를 먹거나 밥을 먹는데 좋아하는데 당신 사랑하니까 자기가 우리 행복하게 살고 아버지 박 씨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도씨. 두 사람은 영락없는 연인 사이 같았습니다.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순간적으로. 자기 어떻게 자기라는 소리가 나오냐고. 나이가 80인데 아버지들 이 여자가 세상에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인가 깜짝 놀랐죠. 이어서 들려온 대화 내용은 주로 대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내일은 그 서류 받고 알았어? 그 애들 집 아들하는 게 아들 집사람한테 드리고 이렇게 알았어? 행복하게 살고 대출만 잘 챙겨놓고 이 대화가 있고 두 달 뒤 두 사람은 함께 대부업체를 찾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도씨가 아버지를 깨어냈다는 자식들의 의심이 사실 같아 보입니다. 우린 사라진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SBS 방송국의 오연두 PD라고 합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으시다고 하셔서 애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걱정된다 이러셔서 나를 잡으려고 해서 나 있는 거예요. 좀 선백 들고 저 셋째 새끼 나 잡으려고 쳤댔는데 요한영원을 갖다 놓고 이걸 팔아말하고 이제 아유 그냥 원수를 원수하지. 아버진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 짜고서 한 애들이 팔아봐야 돈 한 5천 원 나오는데 그걸 떼자고 짜자. 자제분들한테 직접 다 들으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들어봐. 안 얘기했는 건 있어요. 아무튼 그거를 건너서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자식들이 몰래 짠 계획을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는 아버지. 대체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걸까? 내가 그 여자한테도 알아. 지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들었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글쎄 그 여자야 뭐 이거 우리 방 새우다니 사는데 새우다 무슨 좀 겁이 나서 쫓지하지도 못했어요. 아버진 자신의 선택은 도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도시를 감싸듯 말합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와 제작진이 나눈 통화를 들려줬습니다. 침대네 집에서라고. 아버지의 생각을 들은 형제는 기가 막혀합니다. 내가 시키는 게 별로. 저번에 있죠. 그게 거기서 또 이제 이간질을 해서 아버지가 믿게끔 만드는 거죠.
너를 안 거야 그대로 낙본해갖고 지금 파는 거는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아버진 어쩌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 아버지와 도시를 만났던 대부업체 직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여자분이 자식들 욕을 많이 했어요. 그 아버지의 자식들. 그 아주머니가 아버지가 병원에 가도 자식들이 한 번도 뭐 신경을 안 쓴다고 한다고 계속 그런 얘기하면서 계속 자식들 욕을 하길래 그 아버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었어요. 이제 어디다 쓰시는 거냐. 병원비를 자식들이 안 주고 아예 저기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해갖고 일단 뭐 병원비로 그 여유 있게 갖고 있어야 되고 병원비 쓰신 거예요? 그래도 이상합니다. 아버진 대체 왜 직접 낳아 기른 자식들의 말보다 만난 지 고작 반년밖에 안 된 도시의 말을 더 믿는 걸까? 잘 지내는 것보다는 이제 뭐 싸운 날이 더 많죠. 뭐 솔직히 말로 안 맞으니까 매일 싸우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라고는 맞은 추억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어머니 좋다고 맨 저부터 이렇게 두들겨 맞고 저도 화가 났었고 사실. 전문가는 가족의 오랜 불화를 도시가 이용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다른 가족들과 사실 이미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여자가 중간에 오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와 많은 정보를 이 여자로부터 얻는 거죠. 자식들이 나를 업수히 보거나 혹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여자에게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이 틈을 계속해서 벌려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죠. 이 여자는 결국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이 아버지의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자극했을 때 이게 나한테 어떤 이익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계산을 하고서 지금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막내 동생이 참 잘하는 놈인데 전화도 착신했거든. 연락 끊지에 다. 부모 공부 다 지금 그냥 서로 이제 각자하고 보지도 말고 그 여자 때문에 그럼 내가 얼마나 사고프겠어 이게. 어쩌면 아버지는 머지않아 제자리로 돌아오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비틀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아버지는 또다시 누군가의 꼬임에 빠져 위태로운 길을 나서지 않을까요? 당신보다 나보고 살제 불쌍 울면서 네 맘대로